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 해설 일부 1장 10간과 12지지를 논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지간 일기 2 유유동정 수분음양 그리고 유노소 수분사상 이렇게 끊겠습니다. 자, 천지 사이에는 하나의 기가 있다. 그죠? 오직 움직임과 고요함만이 있다. 그죠? 마침내 음양과 음양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음양에는 노소가 있다. 그래서 마침내 사상으로 나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번역을 해보면은, 그쵸? 하늘과 땅 사이에는 하나의 기가 있고, 그쵸? 그리고 그 기 속에는 오직 움직임과 고요함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과 고요함은 결국은 음양으로 나뉘고, 그 음양은 또 거기에는 크고 작은 것으로 또 나뉘어져서 노소가 있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사상이 된다. 또는 사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노자, 극동, 극정, 지시 그랬어요. 그리고 시위, 태양, 태음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노라는 것은 동이 극에 이르고 정이 극에 이른 때이다. 그쵸? 그리고 시위, 태양, 태음 이것이 태양과 태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소자, 초동, 초정, 지제, 시위, 소음, 소양 여기서 끊을게요. 자, 소라는 것은 움직임이 시작이고 처음 시작이고 고요함이 처음 그런 시작인 그 사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위 이것이 소양과 소음과 소양이다. 그리고 유시사상 그래서 이것이 사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오행 구어 기중의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행은 그 가운데에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거죠. 천지 사이에는 온통 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에는 오직 움직임과 고요함만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음양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음양에는 노소가 있다. 그래서 노소가 있어서 또 이것이 나뉘어지니까 네 가지의 상으로 분화되었다 이거죠. 네 가지 상으로 분화되었다. 그래서 그럼 노라는 것은 무엇이냐? 노라는 것은 동이 극에 이르고 정이 극에 이른 것을 노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태양이라 하고 태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소라는 것은 움직임이 막 시작되고 그죠? 고요함이 막 시작되는 그 사이 그것을 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음과 소양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곧 사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오행은 그 가운데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양에서 음양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사상에서 그 다음에 오행까지 지금 분화가 됐습니다. 내려왔어요. 자, 표를 잠깐 보고 설명을 해보면 태극이라고 하는 이 우주 천지 사이에 이러한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는 움직임과 고요함만이 있을 뿐이다. 근데 그것이 음과 양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음은 이거는 뭐예요? 고요함이고, 그쵸? 양은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움직임과 고요함만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소가 있다. 그러면은
노라는 것은 뭐예요? 늙은 거예요. 늙은 거. 그쵸? 늙은 거. 그래서 양이 늙은 거. 또 뭐예요? 음이 늙은 거. 이렇게 있겠죠? 이게 노고. 그 다음에 소는 뭐냐 하면 작은 거겠죠. 그쵸? 작은 거. 그래서 음이 작고 그 다음에 양이 작은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것은 이 자연 현상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죠? 자연 현상을 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 현상을 보고 아 낮과 밤이 있는데 그 낮과 밤은 밤에는 고요하고 지극하게 고요하고 낮이 되면 막 모든 만물들이 동물들이고 만물들이고 사람이고 다 움직이다가 또 밤이 되면 다 고요하게 정적만이 있는 것, 그죠? 그것을 이게 이제 음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이 음이 고요한 음이 그게 이르렀다가 다시 이제는 점점 이제 새벽이 되면서 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작은 양이다. 막 양이 막 시작이 되는 거다. 그리고는 그 작은 양이 점점 크더 이제는 대낮이 돼서 아주 태양이 되었다. 그쵸? 거기서 이제 노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된 그 한낮에 그 양의 움직임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음이 되어 가는 거죠. 작은 음이. 그래서 이게 저녁이 되는 거죠. 초저녁이 돼서 저녁이 되더니 땅거미가 지면서 점점 음이 그게 이르러서 이제 태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자연 현상의 이 변화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표현해 놓은 게 이제는 음양이라고 하는 이 부호 체계로다가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것은 저는 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것, 이어진 것은 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음과 양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한번 잠깐 보면 노란 태양과 태음으로 음양이 가장 큰 것이고 소란 소양과 소음으로 음양이 시작되는 것이니 이것을 사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절로 비유하면 노양은 이제 여름에 속하고 이제 양이 가득 차 있으니까 노양은 여름에 시작되고 노음은 겨울로다가 겨울로 보고요. 소양은 봄으로 보고 소음은 가을로 보는 거죠. 또 뭐 태양은 낮으로 보고요. 그쵸? 그 다음에 태음은 밤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양은 새벽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은 저녁으로 볼 수 있죠. 또 이것을 또 바꿔볼 수 있겠죠? 태양을 계절로는 여름으로 또 바꿔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음은 겨울로 볼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소양은 봄이라고 변화하는 양상이 봄. 그 다음에 소음은 가을로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오행으로 볼 수 있죠. 태양은 이제 따뜻한 거고 여름은 따뜻하니까 이거는 화로 오행으로 된다면 이걸 화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태음 겨울은 추우니 겨울로 보고요. 수로 보고요. 그 다음에 봄은 목으로 보고 소양은 목으로 보고 소음은 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수, 화, 목, 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노소가 만들어낸 이 네 가지를 사상이라고 하고 이것이 태양과 이제는 태음, 소양과 소음인데 이 사이에 뭐가 있다? 뭐가 하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오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 무엇인가가 이게 토거든요. 토. 그쵸? 그래서 수화목금토가 이렇게 이제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로 또 볼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걸로 계절에서 이제 기후로 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름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난한 기운. 그쵸? 난한 기운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겨울은 한한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은 습한 기운으로 그쵸? 이렇게 습한 기운으로 볼 수 있고 금은 이제 조한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조한 기운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난, 조습으로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본래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와 관련한 표현으로다가 이제 발전하다가 춘추 시대에 이제는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운이 만물을 구성하는 두 가지 이제 원소로다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만물의 강윤조차도 사물의 속성으로부터 이제 음양의 추상적인 속성으로 승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천지 자연과 인간 사회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도 이제 새롭게 이제 음양으로 분류되어서 어떤 관념 속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과 철학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화금수, 수화목금, 그쵸? 태음, 태음, 그 다음에 소양, 그 다음에 태양, 소음, 이러한 것들을 오행으로 아까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수자, 태음야, 화자, 태양야, 목자, 소양야, 금자, 소음야, 그리고 토자, 음양, 노소, 목화, 금수, 충기, 소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라는 것은 태음에 속하고 화는 태양이고 목은 소양이고 금은 소음이다. 그리고 토는 음양, 노소, 목화, 금수의 충기가 맺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자적이지가 못해요. 이 토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수화목금과 음양노소가 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독자적이지가 못해서 이 토는 따로 12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격국을 잡을 때도 진술충미월은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그 사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오행과 육신이 되는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는 굉장히 그 격국을 잡을 때 용신을 잡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그쵸? 그다음에 신중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는 또 이제 12운성을 이제는 응용해서 쓰려면은 이것을 어딘가에 소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화생토에서 왔으니까 토는 화로 봐야 된다 하는 이론이 있고 그러나 육효나 주역에서는 토는 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는 수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이론이 서로 팽배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는 어쨌든 화에서 와서 이제 먼지가 된 것이지만 그 원료는 어쨌든 그 먼지이고 그 다음에 그 작용을 하려면 또 수가 응집력이 있어서 또 토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또 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화를 같이 저는 겸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토의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이런 음양 노소 또 수화목금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원소들이 섞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지에서도 그 계절 사이마다 그 기생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이 토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위대해요. 그리고 토는 소속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사행들은 이 토가 없이는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역할을 못해요. 자기의 체성을 이렇게 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도 이 토가 없으면 토에 기대서 흐를 곳이 없기 때문에 토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역시도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토가 없으면 안 되고요. 화는
타고 남은 재가 돌아갈 곳이 없게 돼요. 토가 없으면. 그래서 안 되고, 금은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금은 토 안에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토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근거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도 토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토는 굉장히 오죽하면 자평에서는 표현하기를 토를 신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청간합에서도 합하오행을 그래서 가장 먼저 토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와 목금 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시오행 하이우유 식간 십이지지 십이지호 그랬어요. 끊을게요. 자, 오행이 있는데 하이 어째서 또 그죠? 십간과 십이지지가 있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계유 음양 인생 오행 이 오행지중 가규 음양 이랬습니다. 자, 이거는 대개 음양이 있는 것은 그로 인하여 뭐요? 오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쵸? 그래서 오행의 가운데에는 각각의 뭐가 있다? 음양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오행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식간과 십이지지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대개 음양이 있고 이로 인하여 오행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오행 가운데는 각각이 음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즉이 목론 가불자 목지 음양냐 그랬어요. 끊을게요. 자, 즉 목으로서 논해보자. 그쵸?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음양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갑자, 을지기, 을자, 갑지질 그랬어요. 거기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기가 되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질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음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갑이라고 하는 기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질은 우리 육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신이 없다면 육체만 갖고 있고 정신이 좀 나가 있다면은 우리는 식물인간과 같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인간으로서 인간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육체는 없고 물질은 없고 이 기운만 있다면 정신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귀신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각 오행에서도 그 음양의 그 형과 질, 그 다음에 기질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짝이 돼서 섞여 있을 때 걔네들이 운동성이 생기고 그의 그 성질들이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제천위 생기 이 유행어 만물자 갑야 그랬어요. 네, 끊을게요. 자, 천지에서 생기는 그쵸? 생기는 천지에서 생기는 만물에 두루 행하는 것은 갑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생기가 되어 만물에 그죠? 두루 유행하는 것은 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지위 만물 이 승자 생기자 을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땅에서 만물이 되어서 그쵸? 그러한 생기를 이렇게 하늘의 갑의 생기를 잇는 것 그쵸? 잇는 것은 바로 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 세분지 생기지 삼포자 갑지 갑. 그죠? 이 생기지 응성자 갑지을 그랬습니다. 자, 세분해서 보면은 생기가 이렇게 삼포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퍼진 것은 갑의 갑이다. 그리고 생기가 어떻게요? 이렇게 모여서 응결된 것, 그쵸? 모여서 이루어진 것, 모여서 이루어진 것. 이 응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네요.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갑의 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이제 목에 대해서 더 세분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세상에서 갑이라고 하는 생기가 막 흩어져 퍼진 것은 이제 생기가 막 시작되는 것도 있고 그 생기가 막 퍼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갑의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생기가 이렇게 모여서 응결돼 가지고 이루어진 것, 그쵸? 이루어진 것은 갑의 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만물 지소 이유 지업자 을 지갑. 그 다음에 만목 지지 염렵자 을지 을야 그랬어요. 자, 만물에서 지업은 만물에서 지업이라는 것은 을의 갑이고, 그렇죠? 을의 갑이고 또 만물에서 나무, 그렇죠? 지지염렵이니까 나무의 잎들, 나무의 잎가지들은 을의 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에서 지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벼줄기의 제일 끝마디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잎을 지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에서의 지엽은 그게 겉으로는 을이지만 그건 바로 을의 갑이다. 끝까지 밀어내주는 그 갑의 기운이고 또 만물에서 나무의 잎가지들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잎가지들은 그런 잎가지들은 다 을의 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방귀 위갑 이을 지기 이비 그 다음에 급기 위을 이갑 지질 내견 그랬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자, 바야흐로 그 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을의 기운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을은 갑의 물질로서 굳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시 갑을 이목지 음양구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와 같이 갑을은 목의 음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살펴보면 바야흐로 그 갑이란 을의 기운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 을은 갑의 물질로서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갑을은 목의 음양으로서 갖추고 있다. 음양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태극에서 이렇게 음과 양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음과 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음과 양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이렇게 또 음과 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또 소양과 그 다음에 소음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가 처음에는 음양으로 있을 때는 하나만 있다가 위에 또 쌓이니까 기가 하나 더 쌓인 거예요. 이것도 위에 또 기가 하나 더 쌓인 거고 기가 더 짙어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다가 또 여기서 또 음과 양으로 또 여기서 또 음과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또 나뉘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또 8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게 8개인데 그 8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하늘 땅 사람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것이 기가 이제 3개씩 겹쳐져 기운이 3개씩 겹쳐지다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물질이 된 거죠. 물질이 돼서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물질이 돼서. 그래서 뭐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그다음 연못이 되고 그쵸? 그다음 산이 되고 바람이 되고 우레가 되고 불이 되고 이렇게 8개의 이런 상들이 건태, 이진, 손, 감, 강곤이라고 하는 8개의 이제 괴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주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는 오로지 기루만 있고 그 기운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제 만물이 되었고 그 만물 속에 사람도 그 기운에 의해서 물질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사람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그 질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가고 우리가 뭐 숙명론, 운명론을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의 그 타고 태어날 때 이제 탯줄을 끊는 순간에 첫 호흡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그런 기품을 우리가 딱 부여받으면서 그것이 그 기운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질을 만들고 기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행동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각자 개성의 자기라는 존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맑은 기운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저 맑은 기운 중에서도 또 이제 그것이 중화를 이루어서 잘 그 기운을 잘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 순간에 태어날 때 어떤 기가 좀 탁하게 또 한쪽으로 치우친 기를 많이 흠수받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너무 치우쳐서 포각해진다든가 아니면 어느 한 부분 쪽으로만 발달되어 있고 한쪽으로 너무 이제는 그 모르거나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층차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기질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율곡 이희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그 기를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고 수양이나 교육을 통해서 다스리고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선을 시킨다고 한다면 좀, 좀 좋은 삶으로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 인간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 명리학이 굉장히 대단한 학문이지 않을까.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음양과 함께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서경 홍범편에 나타나 있는 오행의 그 체화 성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목은 구부러지고 고드니 곡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성질은 이게 구불곡자 고들직자거든요. 그러니까 굳고 또 곧고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는 우리가 지금 금방 공부했듯이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그 구불곡은 뭐겠어요? 자, 을목이겠지 당연히, 그치? 그다음에 고들직은 간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에는 또 이렇게 두 가지 성질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물론 목은 하나 속에 둘이지만 또 이것을 각각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나눠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을목의 성질은 구불곡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간목은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화는 불타오르니 염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염상에서 염은 불탈 염자니까 당연히 음화로서의 이제 정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상은 높이 올라가 있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그 존재, 빛의 존재, 이거를 병화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네요. 자, 토는 심고 거두니 가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을 가자 뽑을 색자예요. 그래서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땅을 윤택하게 해서 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토가 이제는 심을 가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뽑을 색자는 저 무토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무들이 다 이제 크고 그러면 뗄나무로 베어오기도 하고, 또 통나무 같은 것은 잘라서 우리가 가구나 또 집이나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무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은 따르고 변역하니 종역이라고 했어요. 따를 종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죽격자인데, 이 가죽격자는 가죽 이전에 뭐였어요? 이게 이제는 그 동물의 그 이제는 가죽을 베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저는 바뀌어가지고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금이라고 이제 금을 종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나무에서 꽃핀 자리에 꽃이 떨어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어떤 과실이나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으니 동물의 그 가죽이 우리가 저기 뭔가 가공해서 쓸 수 있는 뭐 가방이든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슨 쇼파든 이렇게 이런 거에 다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뀐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꽃에서 이게 이제는 과실이나 그쵸 어떤 열매로 이게 바뀌었다는 것도 뭐 벼라든가 곡식으로 다 바뀐 것이 바로 이 종역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금을 바로 이 종역에다 놨어요. 자, 그럼 이 종역에서 종은 뭐가 되겠어요? 예, 따르는 것은 음이니까 신금이겠죠. 신금은 종에 속하고 혁명하는 것, 그쵸? 처음에 저는 형태를 만들면서 꽃에서 금으로 전환하면서 수렴작용을 막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혁명을 이제 시작하는 기운과 같으니 이것은 경금의 그런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는 윤택하게 불리고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윤자는 윤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윤자는 젖을 윤자예요. 그러니까 개수로서, 그쵸? 개수로서 기토를 촉촉하게 적셔줘야만이 땅에서 또 생명체들이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윤화에서 개수가 해야 될 일은 땅을 적셔주는 거죠. 그쵸? 안개와 같고 우로와 같은 것, 개수. 그 다음에 흐르는 것, 아래로 흐르는 것. 아까는 상대적이죠. 염상에서 상은 천간에 있는 병화였어요. 빛으로 작용하고 이건 아래로 흘러야 되니 바로 임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 중에 양인 이 병화는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물질로 존재하는 임수는 강과 호수가 돼서 아래로 계속 흘러서 유구히 끝도 한도 없이 계속 돌고 돌면서 흘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랑자와 같은 그러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랑 인연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서경 홍범편에 나타난 오행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하이, 부유, 임묘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런데 어찌하여 또 어째서 다시 그쵸? 다시 또 인과 묘가 또 있느냐 이거죠.
그 식간이 있고 십이지지가 있는 게 왜입니까? 그랬을 때 오행에는 각각 음양이 있기 때문이야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천간에서 쭉 설명했어요. 근데 그런데 왜 또 지지에 또 인묘는 또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인묘자 우역, 갑을, 분, 음양, 천지, 이, 언지,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갑을 그러니까 인묘라는 것은 또 갑을과 함께 그쵸? 음양과 천지로 나누어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번역을 살펴보면 그래서 어째서 다시 인묘가 있는 것일까? 인묘라는 것은 천간에 갑을이 있으면 갑을과 더불어 또 음양이 또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늘과 땅이라는 천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잠깐 해설을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인묘는 무엇인가? 가불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는 하늘의 기운으로서 음양의 배합이고 인묘목, 사오와 진술, 충미토, 신유금, 해자수는 땅의 형질로서 음양의 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불목은 하늘의 기운으로 음양이 되고 인묘목은 땅의 물질로 음양이 된다. 병정화는 하늘의 기운으로 음양이 되고 사후화는 땅의 물질로 음양이 된다. 무기토는 하늘의 기운으로 음양이 되고 진술충미토는 땅의 물질로 음양이 된다. 경신금은 하늘의 기운으로 음양이 되고 신유금은 땅의 물질로 음양이 된다. 임계수는 하늘의 기운으로 음양이 되고 해자수는 땅의 물질로 음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어서 이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 가불이 분음양, 즉 가위양, 을위음, 목지, 행어, 천이위, 음양, 자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불로서 음양을 나누면 즉 갑은 양이 되고 그쵸? 을은 음이 된다.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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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이 뭐예요? 하늘에서 행해져 뭐냐면 음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갑을로서 음양을 나누면 갑은 양이 되고 을은 음이 된다. 목기운이 하늘에서 행해져 음양이 된 것이다. 자, 갑을은 그러니까 뭐예요? 갑을로서 음양을 나누면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 되지만 이 그냥 목 하나로서 목기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하늘에서 행해지는 음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인묘 이 분음양 즉 인위양 묘위음까지 끊을게요. 자, 그래서 인묘로서 음양을 나누면 곧 인은 양이 되고 묘는 음이 된다. 그쵸? 목지, 조노, 지이, 위, 음양, 자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목이 뭐예요? 땅에서 음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목이 땅에서 음양이 된 것이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인묘목은 음양으로 나누면 인목은 양이고 묘목은 음이다. 이것은 지지의 형질 속에서 이루어진 음양이다. 그러므로 인목은 음의 양이고 묘목은 음의 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네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 갑을 인묘 이 통분 음양 즉 갑을 위양 인묘 위음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이로써 갑을 인묘를 큰 줄기의 음양으로 나누면 곧 갑을은 그쵸? 양이 되고 인묘는 음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목지 제천 성상 이제지 성형 자야 그랬어요. 그쵸? 목은 그쵸? 하늘에서 상을 이루고 그쵸? 그 다음에 땅에서 형을 이루는 것이다. 땅에서 형을 이루는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를 한번 볼까요? 자, 표를 보면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을 표로 하나로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태극에서 그쵸? 태극은 천지가 온통 하나의 기운으로 꽉 차 있다. 그쵸? 근데 그 속에는 고요함과 그쵸? 움직임 또 움직임과 고요함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음양이다. 근데 그 음양에는 노소가 있더라. 그래서 태음과 그쵸? 태양, 소음과 수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행이나 계절로 살펴보면은 소양은 봄이 되고 목이고 태양은 화로서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은 이제 금으로서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태음은 수로서 겨울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춘기로서 음양노소 그 다음에 수와 목금의 이 춘기로서 토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제 오행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토는 장하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역에서는 8개와 64개로 늘어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것이 자 목에는 음양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 갑목과 을목이 있게 되는 거고 이것은 하늘에서 양기운의 갑을목이고 양과 음이고 또 땅에서는 또 땅이라고 하는 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는 임목과 묘목이 있게 된다. 그래서 갑을 임묘가 목인데 갑하고 이는 양에 속하고 을과 묘는 음에 속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화라고 하는 오행인데 이 화에도 음양이 있어야 되니까 병화랑 정화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하늘에서 있는 화이지만 화인이 땅에서도 또 이제 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도 음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와 오화가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또 금에도 이제 오행에 금이라고 하는 오행에 천간의 양과 음이 경신금으로 나뉘어지고 또 지지에도 필요하니까 신금과 유금으로 음양이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음양, 그죠? 천간에서의 음양, 지지에서의 음양,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음양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수에는 하늘에서는 임수와 개수가 음양으로 나뉘고 땅에서는 해수와 자수가 이렇게 음양으로 나뉘어서 큰 줄기를 보면 하늘은 다 양이고 그렇죠? 하늘은 다 양이고 양에 속하고 지질은 다 음에 속한다. 그리고 그 오행에 각각의 음양이 또 이렇게 있게 된다. 그래서 토 역시도 마찬가지도 토에도 이 무기토가 무토는 진토랑 술토로 이렇게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간에 있는 기토, 음토는 지지에서는 축토와 미토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자, 천간에는 두 개가 토가 있고 지지에는 네 개가 있는 이유는 지지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토가 두 개 늘어났다. 늘어나서 이게 이제는 짝을 다 맞추다 보니 육식갑자가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갑을 행호천, 이 임묘 수지, 임묘 제호지, 이 갑을 시연 그랬어요. 자, 가불은 그쵸? 하늘에서 유행하고 그리고 인묘는 뭐예요? 그것을 받는다. 그쵸? 그리고 인묘는 땅에 있고 그쵸? 가불은 그것에 땅에다 베푼다. 이거죠? 자, 그래서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불이 하늘에서 움직이니 인묘는 그 기운을 받는다. 인묘가 땅에 있으니 가불이 베풀어 준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천간은 양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요. 천간은 계속 양이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고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고요하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지지는. 그런데 변화가 막 생기잖아요.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막 생겨요. 그거는 하늘의 기운이 계절마다 그 기운을 땅에 내려주기 때문에, 베풀어 주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잠깐 보면 자, 하늘에서 소양의 갑을목 기운이 움직이니 땅에서는 인묘월의 절기를 세우게 되고 땅에서 인묘의 절기가 갑을목의 기운을 기다리니 하늘에서 갑을목이 땅의 인묘에게 갑을의 기운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고 갑을여 관장 인묘여 해관지방 그랬어요. 그래서 고로 그래서 가불은 뭐예요? 관의 우두머리와 같고 관의 우두머리와 같고 인묘는 그쵸? 지방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천간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관리자 중에서도 우두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천간으로 드러난 글자들은 관리자로서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지지에 있는 것은 지방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지방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이제는 같은 관리자라도 이제는 중앙 그쵸? 중앙의 관리자하고 지방의 관리자는 다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냐 하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갑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근데 저 지지를 이야기할 때 인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의 인묘는 진짜 이 인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중에 있는 암장되어 있는 간목을 얘기하는 거고 묘 중에 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장간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지에 있는 것은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계절적 시간, 때, 그 다음에 그 환경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운명, 사주명리는 사람의 운명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이 인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호랑이하고 토끼잖아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드러나지 못한 암장되어 있는 이 갑을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간에 드러난 것은 그러니까 천간에 드러난 것은 중앙의 우두머리급이지만 암장되어 있는 것은 지방에 있거나 그죠? 암장되어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실무자급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통변 용어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응용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 응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근거가 있는 거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갑록 어인, 을록 어묘, 그 다음에
여부 관지 제군 그다음에 현관 지제읍 이 각시일월 지령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갑은 인해에서 록을 받고 을은 묘에서 록을 받으니 그치? 이것은 마치 부가는 그쵸? 부가는 군에서 그쵸? 군에서 그 다음에 현관은 그쵸? 현관은 읍에서 그쵸? 읍에서 각각 월마다 매달 명령을 집행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을 살펴보면 갑은 인에서 록을 받고 을은 묘에서 록을 받으니 이것은 마치 부가는 군에서 그렇죠? 현관은 읍에서 각각 매달 명령을 집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제는 양기운들은 그렇죠? 양기운들이 지지에 그 12달을 이제 유행하면서 자기 차례가 오면 이렇게 땅으로 내려주어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 매달 뭔가를 집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내용이긴 한데요. 12운성의 걸록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걸록은 복록을 뜻하고 육신으로는 월지의 비견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12운성이란 천간의 글자가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그 기운이 그 왕하고 휴하고 사하고 묘하는 과정을 12단계로 이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12운성은 장생부터 목욕, 간대, 걸록, 제왕, 그 다음에 쇠병, 사묘, 절대, 양의 순서로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죠. 12달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갑목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갑이 이 노래는 자기가 자기 계절, 자기 기운의 자기 계절에 이렇게 록을 내렸으니까 이것은 저는 걸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 목이 인묘지를 지나고 사오미가 12달을 계속 움직이니까 이때는 이 목 기운이 휴수무적해져서 뒤로 물러나는 이제는 물러나고 앞으로 나오는 거는 뒤에 물러나 있던 병화 그죠? 병화가 이 시기에는 나와서 이제 활동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한치 오차도 없이 나올 때와 들어갈 때, 그죠? 물러날 때와 나갈 때를 서로 알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계속 계절은 자연은 순환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람의 명에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그러한 그 12단계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 12운성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알고 다음에 이제 12운성 그 장에 가서 더 자세히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갑을 제천 고동이 불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을게요. 자, 갑을은 하늘에 있다. 고로 동하며 불거 멈추지 않는다. 그쵸? 인월의 걸록은 어찌 항상 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묘월의 걸록은 어찌 항상 을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움직이니 머무르지 않는다. 인월의 걸록은 어찌 항상 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묘월의 걸록은 어찌 항상 을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꼭 땅에 인월이라고 하는
그 순서가 와야 있어야만이 자기의 기운을 내려줄 수 있는 거고, 또 땅에 있는 인이라고 하는 그 환경적 그 계절은 천간에 갑이 꼭 자기한테 또 이렇게 베풀어 줘야만이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의 짝이잖아요.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이게 이제 움직여서 순환하고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묘제지 고지이 불천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자르면 인묘는 땅에 있다. 그쵸? 그러므로 머무르며 옮기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갑수 체이 월필 건인 여기서 끊을게요. 자, 갑은 비록 쉽게 갈마들지만 월은 반드시 인에 세우고 그쵸? 을수 체이 월필 건묘 그랬어요. 을은 비록 뭐예요? 쉽게 갈마들지만 월은 반드시 묘에 세운다. 자, 이래서 자연은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죠. 도. 자연은 도다. 그래서 법과 같고 그 이치를 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인들의 생각이시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이이론 가왕어을 그 다음에 이질이론 을견어갑 그랬어요. 자, 기로서 논하자면 갑은 을보다 왕하고 질로서 논하자면 을은 갑보다 견고하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은 뭐 큰 대림목이라고 해서 막 엄청 크고 강하고 막 솟구치고 막 그렇지만 그 길게 못 가요. 사람으로 비유하더라도 그냥 순간 웃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뒤끝이 거의 없죠. 갑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경주하면 누가 이기느냐? 을목이 이겨요. 을목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거에서 이런 이론에서 이런 이치에서 이런 음양의 이치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궁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 속서류원 이 갑위 대림 성이 의착 그랬어요. 여기서 끊을게요. 자, 그러나 속서에서 그릇되게 말하기를 그쵸? 갑은 대림이라고 해서 큰 숲이 되어 무성하니 뭐라고 마땅히 베어야 한다고 하고 그쵸? 을위 미묘 그다음에 취 막상 이렇게 여기서 끊으면은 자 을은 을목은 뭐예요? 미약한 싹이니 그쵸? 약하니까 미약한 싹으로서 약하니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가위 불지 음양질이 자의 그랬어요. 이것은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소리이다.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를 쉽게 돕고자 명리를 가르칠 때 이해를 쉽게 돕고자 이제 대부분 이제 처음 들어오게 돼서 입문하게 되면 이런 이기적으로다가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면 너무 심오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연 물상을 가지고 오행을 설명하고 이제 60갑자를 그렇게 가리키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재밌어라 하고 그런 거가 좋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함과 동시에 또 이런 기운적인 문제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물상론으로만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은 이제 명리가 이제 반쪽알이 막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이제는 깊은 통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명리는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신과 마음이 자기 운명을 또 끌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운명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운명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그 운명이 그냥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운명을 끌고 가는 건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명 안에는 나의 선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 선택과 생각이 있고 그것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움직이고 가는 거이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이로운 걸로다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하려면은 이렇게 내가 병화일간인데 내가 태양이 아니잖아요. 내가 간목일간이라서 내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에서의 나무와 불 이런 거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깊은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것 같지만 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대한 거, 심리에 대한 거, 사람이면 어떨까라는 이런 정신 분석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명리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일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리와 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보고 궁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목, 유추, 여자, 가지 그랬어요. 그래서 자, 목으로서 이렇게 유추해 보면 나머지도 가지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토위, 목화, 금수, 충기, 고기, 왕어, 사시 그랬어요. 오직 토만이 목화, 금수의 충기가 되므로 그쵸? 되므로 사시에서 왕성하게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토까지 수화 목금 토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 이 음양 기질 지리 그래서 역동 차론 욕학 명자 필수 선지 간지 지설 연우 가위 인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음양의 기질이라고 하는 이치가 또한 그쵸? 이와 같으니 명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간지의 설을 알고 그 도리를 알을 연후에 입문이 가하다. 그래야 입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는 자평 명리학을 이제 심혜천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이 책을 이 책으로 명리학에 입문을 하려면 뭐부터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음양의 이치가 이러하니 청간지지의 그러한 이치를 먼저 공부하고 기초적인 이런 선수학습을 다 공부한 다음에 레야만이 이 책에 입문할